오프라인에서만 했었는데 온라인에서 하게 될 줄이야. 제가 학생들이랑 했던 거를 녹화해놨거든요. 그 선생님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요. 저는 학생들이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요. 여기 위에 공유라는 노란색 버튼 보이시나요? 누릅니다. 원래는 선생님들 이게 자물쇠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유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링크 보기 아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왼쪽 아래 자그맣게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나만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누르십니다. 업데이트가 됐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뷰어라고 보이시나요? 링크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뷰어를 누르신 다음에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편집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 복사해서 줌 채팅창에다가 아이들한테 넣어주면 네, 되겠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날씨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찍은 사진을 넣어야 되다 보니 혹시 사진이 없는 친구는 내 기억과 가장 유사한 사진을 찾아서 넣어달라.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여기 글자 조절하면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땡땡 네. 부분을 제가 넣어놓은 게 작은 글씨 쓰는 나는 여기야 라고 미리 작은 폰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구역이거든요. 그 땡땡이. 아이들이 그냥 텍스트 상자 하나에다가 네. 내용 쓰고 아래에서 제가 폰트를 작은 걸로 고쳐서 이렇게 땡땡을 해놓으면 막 지우다가 이 큰 폰트로 다들 막 쓰고 있더라고요. 오가지 못하게 그냥 작은 텍스트 상자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위에. 보이시죠? 완전- 제가 지금 방금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경험에서 나온 거구나. 네. 네, 일부러 덧대었습니다. 써보시면서요, 폰트도 조절해보시고, 뭐 글자 크기도 조절해보시고, 날씨 요소에다가는요, 내용에 적으신 것 중에 날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아직 아이들이 날씨를 배우기 전에 이제 이 파트를 차시를 하는 거라 아이들이 이제 쓴 날씨 요소를 한 번에 싹 모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배울 거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수업한다고 학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이걸 해봐야겠다 하면서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보셨어요. 실제로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처럼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요. 번호를 쓰셨어요. 그냥 컨트롤 D를 누르면 쭉쭉쭉쭉 복제가 되거든요. 장점은 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쭉 8개를 복사해 놓으면 돼요. 이름을 나눴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름을 입력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본인 이름을 찾아 들어갈 수 있고 번호를 모르는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20번 아이의 페이지가 비어 있으면 얘들아 20번 누구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영경이는 왜 못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20번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본인 이름이 불렀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 가장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포스트잇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포스트잇 페이지에서는 이름 땡땡 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방혜경 선생님, 이필기 선생님, 김승미 선생님, 오미자 선생님, 김수혜 선생님, 그리고 눈, 추운, 바람, 흐림 써주신 분은 이름 써주세요. 하늘, 노을, 붉은 하늘.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그 다음 시간에 포스트잇을 할 때는 아이들이 반드시 이름을 쓰고 하더라고요. 피디님이 포스트잇은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 여기 도형 있잖아요. 보이시죠? 도형. 예, 네. 예. 도형을 클릭하고 네모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쓸 때는 이 도형에다가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바꿔도 되고 글자를 이렇게 볼드로 바꿔도 되고 글자 채를 바꿔도 되고 조금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필기 학생의 경우에는 내용이 넘쳤죠. 그러면 얘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이 시간에 요거를 다루는 걸 다 연습을 해보는 거죠. 2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 정말 45분이 꽉 차더라고요.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이필기 선생님 자리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2명의 사람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 1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지금 동그라미가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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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보이시죠? 칸은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이 아이가 켜놓고 안 하고 있거나 여기 이런 것처럼 사람은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나.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 모둠 활동 하시거나 뭐 할 때 계속 순회지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옆에 스크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누가 들어가 있나 잘하고 있나 이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모둠 활동할 때도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모둠 활동 연습하는 첫 시간 수업인데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오? 하실 만큼 수업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쉬운 성냥개비 문제 하나. 이게 두 페이지가 페어예요.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이동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애들이 막 옮기다 보면 원래 모양이 뭐였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둠원 이름 적는 것까지 이 시간에 연습을 시킵니다. 성냥, 이동할 수 있는 성냥을 제가 주워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방향도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시고 각도 보이시죠? 써있는 거. 43도 이렇게. 자, 단 이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요거는 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보실 때는요. 반드시 옮기실 때 저 팔에 있는 위에 거 옮길게요. 라고 말을 하고 옮겨주세요. 그 애들이 너무 말을 안 해요. 특히 중3 아이들은 말 좀 해라 라는 마음으로 만든 사실 수업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요. 논리 문제입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는 문제고요. 전제와 조건을 맞춰서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이겠죠. 영국인일지, 스웨덴인일지, 뭐 덴마크인일지, 노르웨이 사람일지, 독일 사람일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사실 1학년 아이들은 좀 어려워했어서 1학년을 담당하시거나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쉬운 문제를 주시면 좋고요. 중3 정도의 아이들은 정말 처음에 모둠 활동을 무턱대고 던져줬을 땐 조용했는데 이거 하는데 막 진짜 말하면서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얘들아 혹시 힌트 줄까? 했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힌트 주지 마세요. 하면서 야 이거 초록즙 이 커피지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풀이는 여기다가 써주셔도 되고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집들을 나열을 해봤어요. 해보시면서 집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집 색깔을 막 바꾸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선생님들 동그라미 들어있는 거 봤죠?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둠을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다 같이 그 페이지에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 같이 문제 읽고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같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모둠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에 다시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모둠의 첫 번째 페이지에 가 있기. 다 지금 1페이지에 있으신 분이 4분이나 계세요. 우리 모둠의 자리에 가 있기. 성냥개비는 아직 옮기지 말아주세요. 모둠 안에서의 원칙은 안 되는 게 있으면 모둠원들한테 제발 미리 얘기해라. 안 되는 게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여기서 되게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뭐냐면요. 답을 못 맞춰도 된다. 노르웨이 사람이 어딘지 아직까지 못 찾아도 된다. 근데 짜증을 내더라도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속으로 자꾸 말을 해요. 모둠 활동을 하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안 해서 진짜 모르겠어 라고라도 말을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색깔 지금 산모둠이 색깔 배열 되게 잘해주셨고요. 노랑, 파랑, 빨강, 초록, 하양입니다. 그 정답은 독일 사람이 금붕어를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독일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시겠죠?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못 풀어도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이 궁금한 사람은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은 이라고 검색만 하면 바로 답과 풀이가 다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 성냥개비 문제도 8 빼기 6은 2. 8 빼기 6은 2 이모둠도 저는 일단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냈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번만 하시면
아이들이 더 잘해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수고하셨어요.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